자, 3주차 예상 문제 OX 간단히 기출됐던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3주차는 무효 취소부터 물권적 청구까지 했는데요. 확인 안 했던 무권 대리와 관련된 거부터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사회통념상 잠깐만요.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따위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 이게 뭐죠? 이게 전형적인 대리권 수여의 표시죠. 이게 대리권 수여가 아니라 수여의 표시죠. 대리권을 추단할 만한 직함 뭐예요? 대리점, 총판매점 뭐 이런 거요. 이거를 본인이 승낙을 하거나 묵인을 해버렸어요. 대리권을 이건 전제가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대리권 수여는 없고 수여의 표시가 있는 거예요. 뭐죠?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이 마치 수여한 것처럼 표시죠. 그게 125조 수여 표시한 표현들이죠. 그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가 요거죠. 대리권 수여 표시란 게 뭐냐 도대체. 대표적인 이거다. 대리권을 추단할 만한 직함이나 명칭 따위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하는 것. 그 다음에 요거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이 된다. 125조는. 2번 단독행위 무권대리 중에서 136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 요거는 추인할 수 있죠. 그러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예를 들어서 뭘 기억하시면 돼요.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건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추인이 가능하지만 136조에 의해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절대적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 없다죠. 1번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는 걸로 볼 수 있다고요. 3번 대리행위에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전득한 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자,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라 했어요. 누구? 직접 상대방. 무권대리인과 거래행위란 직접 상대방. 얘가 을이 무권대리예요. 요 놈하고 거래한 요 직접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때 요 직접 상대방만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고 직접 상대방의 전득자는 아무리 선의 무과실을 하더라도 즉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틀렸네요. 4번 당사자가 허가받기 전 상태라고 돼 있죠. 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말하는구나. 우리 시험에서 허가 나오면 토지거래 허가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를 했어요.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채무 자체가 없죠. 예를 들어 대금 지급 채무 이런 게 없죠.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가 되죠. 옳은 질문이죠.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라고 되어 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건데 누가 할 수 있죠? 취소권자가. 언제 할 수 있죠? 취소 원인 소멸한 후. 그 다음에 자신의 취소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죠. 인식. 취소권자가 최소 원인이 소멸한 다음에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포기. 이게 취소할 수 있는 추인이죠. 다만 여기 예외가 있죠.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 그 다음에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인이 동의받아 추인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와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 후견, 피성년 후견은 안 돼요. 피한정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 추인하는 경우 이때는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할 수 있죠. 예외죠. 그럼 5번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옳은 질문이 되겠죠. 6번 갑이 을의 사기에 의해서 을의 강박에 의해서
을과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을은 병에게 되팔았어요. 자,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돼요? 을에게 해야죠. 병에게는 못하죠. 직접 상대방이나 직접 상대방이 포괄 승계인에게만 할 수 있고요. 직접 상대방이 특정 승계인에게는 취소할 수가 없죠. 당연하죠. 갑은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는 거잖아요. 그럼 을한테 해야 되죠. 자, 7번. 정지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건이 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불능조건이죠. 불능조건이 정조건이면은 무효가 되죠. 반면에 불능조건이 해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가 되죠. 자, 불능조건인데 정지조건이에요. 무효라고 해야죠. 무효로 한다라고 해요. 무효. 8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자, 147조에 보면요. 1항 정조건이 붙어 있으면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법률행위 효력이 생기고요. 2항 해제 조건이 붙어 있으면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지요. 다만 3항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그게 8번이죠. 조문이죠. 그대로 옳은 지문이 됩니다.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 자, 9번하고 10번 물권적 청권이죠.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214조 방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즉 또는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해 예방과 함께가 아니고요. 방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틀린 지문이 되죠. 자, 10번. 간접점유자는 점유회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간접점유자도 점유자잖아요. 갑이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을이 절취를 해갔어요. 그리고 병에게 임대를 해버려요. 그러면 을은 간접점유자, 병은 직접점유자죠. 그리고 얘가 악의야. 그러면 소유권 말고요. 점유권에 기초해서 침탈자의 포괄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인에게 점유불반을 청구할 수 있죠. 여기서 악의의 특별승계는 매각뿐만 아니라 임대도 포함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을과 병 사이의 관계는 병이 직접점유자, 을이 간접점유자잖아요. 얘가 침탈자잖아. 그러니까 간접점유자도 점유불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10번에 간접점유자란 점유 침탈자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를 생각하셔서 틀린 지문이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3주차 물권적 청구권까지 OX 문제 확인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